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산업재 쪽을 한번 수급이 비어진 걸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산업재 쪽을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고,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코스닥 쪽은 지수가 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쪽은 이 실적 모멘텀이 시장을 떠받치면서 여전히 이제 그렇게 큰 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피어 앤 그리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었을까? 그리고 언제쯤부터는 주식을 또 공격적으로 하면 좋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업재가 정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산업재를 그렇게 썩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하지 못했던 이유가 미리 좀 비중을 줄였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섣불리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급 오실레이터는 과열권이니까 조심해라라고 이제 뜨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지키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플레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수 정도의 어떤 수익률로 현금 이제 20%에서 30%를 끌고 가면서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곧 공격으로 이제 돌아서야 되는 어떤 시기로 점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다시 이제 수급이 비어져 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 구간에서, 여기 이제 과열권 구간에서는 현금 좀 만들어야 되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좀 내려왔어요. 코스피는 생각보다 덜 내려왔고 오히려 지금 살짝 돌아서는 어떤 모습입니다. 과거 이제 여기까지 과열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코스닥이 돌아서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수급 오실레이터가 돌아서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재가 굉장히 셌었고, 최근에 이제 11선의 이탈을 뺀 이 변동성 조정 모멘텀을 한번 29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중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21선 이탈 제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21선 이상의 ETF를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여전히 이제 바이오도 앞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포진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고로 지금 강한 섹터들은 원전, 방산, 그 다음에 전력기기, 그 다음에 건설이 이제 오늘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선 여전히 강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진격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좀 더 진격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포진되어 있는 거고요. 이 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테마 이외에는 11선을 지금 이탈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재가 여전히 이제 강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너무 이제 과열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서도 조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여기 과열권으로 들어간 지가 한참 됐고, 그 다음에 전기장비도 최근 들어서 과열권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막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했던 것들을 그렇게 따라 붙거나 또는 이미 들고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장비 이런 것들도 빈집이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이 좀 빈집에서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국방도 이게 과열권에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빈집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 강도가 최상인데 업종 전체 단위로는 빈집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이제 플레이 할 수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개별 종목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메이저 수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저는 기관 수급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꾸준히 발생했었는지, 최근에 아니면 최근 들어서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봤고, 일단 5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전력기기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과거 오실레이터 바닥권이고, 여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일진전기, 그 다음에 건설 쪽에 삼성물산, 조선 쪽에는 지금 삼성중공업 하나만 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요렇게 지금 보이던데, 다른 어떤
것들도 보시게 되면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게 다 수급이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뭐 실적이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이제 수급이 꽉 차 있고 과매도권에 들어있는 거는 조선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하나가 있는 거고, 전력기기 쪽에서도 다 과열권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이게 과거에 이제 블락딜 때문에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좀 못했고, 산일전기는 좀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또 과열권이란 말이죠. 일진전기가 빈집이고, 이제 이건 전선이니까 뭐 제외해서 보면 일진전기 정도가 전력기기 쪽에서 좀 볼만한 어떤 상황이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수급이 좀 과열권으로 들어가거나, 뭐 BHI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이제 좀 돌아서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게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일단 기관들 매도가 좀 멈추는 것 같으면은, 그리고 나서 수급 오실레이터를 다시 체크해보자, 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웅도 지금 수급 빈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산업재 쪽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쏠려 있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도 수급이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찾아놓은 어떤 그 수급 오실레이터 상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게 LG넥스원과 일진전기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실적 이외에 이제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실적 발표했고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이제 올라갈 룸이 있는지, 원래 이제 이런 투자 아이디어 정리나 또는 구글 콜앱 코드나 이런 것들 다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그냥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정리만 해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저는 이런 개념을 좀 선호하는데, 수급이 비어져 있고 이 수급이 채워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분기 단위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선 LIG넥스원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8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지금 아랍에미리트 이어서 이라크 쪽으로도 천궁이 이제 들어가는 게 핵심이고, 이 회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려면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많이 올라가야 돼요. 원래 이제 내수 위주로 하던 그 방산이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수출 비중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까지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회사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수급도 비워져 있으니까 볼만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는 아시다시피 증설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이미 컨센서스 상으로는 2분기 실적이 뭐 부합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항 대형 수주 이연분이 이제 2분기 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때부터 증설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일진전기도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수급이 비어져 있으면은 볼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이제 SMR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 결국 이 삼성물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 인적 분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8월 29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인적 분할 전과 인적 분할 후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인적 분할 전 대비해서 인적 분할 후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7월 29일 기준으로는 바이오로직스랑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이제 뭔가 SMR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점, 거기에 물산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지배력 확대가 3분기 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같이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가 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거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상반기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것들이 있는데 그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괜찮을 수 있는 화공 프로젝트가 뭐 수주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화공 프로젝트 이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6공장이나 또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P4 관련된 P5나 P6 관련된 뭐 공장이나 이런 이제 어떤 화공 쪽 물량 말고도 이제 캡티브 물량이나 이런 비화공 물량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이제 핵심은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수주가 거의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수주가 많이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시장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때는 수익성이 좀 둔화될 수 있겠는데 4분기 때 다시 또 수익성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본격 착공된 프로젝트들이 2026년도 실적을 본격적으로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공 매출 프로젝트 인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 수주가 이제 상반기 상저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마지막인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났어요. 2분기 때.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FLNG 관련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 뭐 시장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그 모잠비크 코랄 FLNG 2호기 본계약 체결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FLNG 발주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미국의 어떤 LNG선 발주 이런 기대감들이 3분기 때 또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고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인데다가 뭐 LNG 쪽으로 어떤 뭔가 미국의 어떤 관련된 드라이브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어떤 관세 협상을 통해서 LNG 시장이 또 커질 수 있다면 거기에 삼성중공업이 또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시장의 희망들 그리고 기존에 수주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워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수급 빈집인 어떤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 좀 괜찮거나 또는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3분기 때 모멘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5종목을 한번 골라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레이 한다면은 바스켓으로 사는 걸 좋아해서 그냥 바스켓으로 다 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